네, 고속도로 같은데요. 지금 크로스가 완전 되고 있었고요. 지금 운전하는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이 차가 갑자기 지금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지금 멈춘 것 같은데요. 네. 서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애매합니다. 일단 차선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주행을 한 차량, 정지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두 분은 이번 사고를 블랙박스 차량과 또 상대 차량의 과실 어떻게 할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양쪽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요. 과실 비율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짧으면서 황당했던 영상인 것 같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자, 격돌 블랙박스 두 분의 의견은? 네. 일단 조동희 변호사님이 블랙박스 측 40, 상대방 측 10이라고 해주셨고요. 임주혜 변호사님이 블랙박스 측 40, 상대 측 0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뭐 40대 60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애매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데요. 임주혜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블랙박스 측 과실이 40, 그리고 상대방 측, 그러니까 급정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과실이 아예 없고, 그리고 저도 나머지 과실 60의 경우에는 갑자기 고속도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백색지대를 통과해서 두 차선이나 건너뛴 그 차량에게 주었는데요. 네. 지금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좀 과속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세단이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하게 변경하면서 거의 우리 상대방 차량 SUV 차량을 칠 듯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갑자기 멈췄던 차량은 사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갑자기 주행을 멈추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다만 이제 깜짝 놀라서 얼떨결에 멈추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면 통상 고속도로에서 삼각대도 놓지 않고 앞차가 급정차한 경우에는 뒷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가다 보면은 추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보통 앞차, 갑자기 멈춘 차량이 오히려 더 과실이 높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게 앞차는 뒤에서 나를 박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반면 뒷차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겠다는 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멈춘 차량 과실을 60, 그리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뒷차의 과실을 40 이 정도로 보는데 요즘은 점점 더 그런 태도가 앞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그런 판례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뭐 보복 운전 같은 거를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정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앞차의 과실을 90까지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통상적인 경우로 분석해 본다면 갑자기 멈춘 앞차의 과실을 40으로 보고 60으로 보고 이제 뒷차의 과실을 40으로 봐야 될 텐데 이제 지금 이 갑자기 멈춘 차량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놀래서 갑자기 놀래서 저거는 완전히 지금 차선을 넘어가서 끼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차 갑자기 멈춘 차의 과실은 모두 갑자기 백색지대를 통과해 우측 진출로로 빠져나간 저 차량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춘 차량 과실은 아예 없고 고속도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려고 갑자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 60 이렇게 주었습니다. 왜 저랬을까요? 저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많아요. 많죠, 고속도로 많죠. 진출로 빠져나가려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정말 영원히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돌아서 가더라도 그렇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저런 피해는 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자, 조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는 단순 분기점 구간에서 그냥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냥 뒷차가 앞차를 충격한 사안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앞차가 갑작스럽게 멈추게 된 데는 갑자기 승용차 하나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차량을 멈춘 걸로 보여요, 앞차가.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방금 끼어든 이 차량을 끼어든 차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차량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이 접촉사고. 두 번째로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비접촉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에서는 이게 끼어든 차는 비록 직접 충격하진 않았지만 그 블랙박스 차와 상대 차량 사이에
이 사고 발생에 끼어든 차가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끼어든 차는 이 사고에 있어서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차량은 그 사고가 두 차량 사이에서 나긴 했지만 일단은 사고 원인에는 3개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제가 각 과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선 끼어든 차의 가장 큰 과실은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보면은요. 네. 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끼어든 차는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느라 상대 차량이 피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발생을 할 정도로 이 옆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또 하나 끼어든 차 과실은요. 실선 위반이에요.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점선 구간을 지나가다가 이제 출선 그렇죠. 구간을 넘어가요. 저기서는 끼어드는 구간이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죠. 무리하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선을 넘었는데 나중에 실선을 타고 넘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요즘 실선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에서 지시 위반 사고로 넣어서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끼어든 차의 과실이에요. 그리고 백색 안전지대에 진입한 부분은 분명히 끼어든 차의 과실이긴 한데 일단은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일단은 과실로 상정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끼어든 차량이 비록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그 과실을 50으로 상정했고요. 네. 상대 차량의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갑자기 끼어들었고 차량이 이를 피하느라 놀래서 멈췄거든요. 네. 그래서 임주혜 부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실을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굳이 과실을 좀 따져본다면은요. 네. 이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을 보면은요. 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게 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위험 방지 혹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급제동을 해서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방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급제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놀랄 수는 있겠으나 네. 다행히 사고를 피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굳이 급정거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봐서 일단은 과실을 한 10%로 산정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40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비록 비접촉을 했지만 사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끼어든 차의 과실이 50, 그다음에 상대 차량이 10, 블랙박스 차량을 40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평균 속도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속이기 때문에 무리한 차선 변경, 또 앞선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잇따른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